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는 29일 토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방자치, 지자체 얘기, 더불어서 역시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성재 경기도 의왕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KBC 시청자가 왜 의왕시장을 모셨지? 약간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향이 보성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광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 다 나오셨고 일단 고향에 계신 보성 분들을 포함해서 KBC 시청자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K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재 경기도 의왕시장입니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서석국민학교 그리고 숭의중학교 동신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광주와 그리고 보성은 제 마음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어울리다면서 막 주먹질도 하고 했던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호남 분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고 우리 호남 양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친교를 다지면서 항상 우리 고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하신 건가요? 어떤 부서에서 일하셨나요? 처음엔 이제 건설교통부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약 17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 있을 때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경부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제주국제다도시 개발, 혁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그런 중앙부처 경험이 나중에 제가 시정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행시에 붙어서 뭐 잘 나가는 공무원 국토부 잘 나가는 부서잖아요. 공무원 하셨는데 어떻게 기초단체장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 51살 때까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중앙부처 이제 공직생활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뛰어나와가지고 사실 그때는 뭐 맨 땅에 헤딩한 거죠. 거의 뭐 공천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벽수가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꿈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이제 도전했는데 다행히도 그때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시장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이력을 좀 보니까는 2010년, 14년 민선 5기, 6기 의왕시장을 하셨는데 7기는 한 기를 건너뛰어서 8기 시장을 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하고 계신데 중앙부처 공무원이랑 기초단체장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다르던가요? 직접 해보시니까. 국토교통부는 이제 중앙부처는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기획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 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제 그걸 충실히 또 이행을 하고 했던 일 대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장은 이제 그 지역의 온 살림을 맡아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이제 챙겨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교육도 지원해줘야 되고 체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도 굉장히 큰 반면에 책임도 따르는 그런 업무인데 그만큼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은 상당히 좀 큰 제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후자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적성에 잘 맞습니까?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동안 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셨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왕시는 이제 수도권의 지도를 보면은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인천 그 수도권의 한 중앙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그런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가밀 억제 권역이라든가 개발 제한구 특히 개발 제한구역이 제가 취임을 당시만 하더라도 약 89%에 해당해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정체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도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민들께 우리 의왕시를 수도권의 중심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풀어서 백원밸리, 장안주구, 포일주구,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을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교육에 이제 변방 도시였는데 네. 교육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이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왕시의 교육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경기도에서 이제 뭐 중학교 학업 성취도 이 향상도 평가가 네. 4년 연속 뭐 1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수능 평가에서 1등을 하고 네. 2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노인복지는 또 이제 우리 왕시가 네.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노인복지에 또 신경했었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네. 계신 건가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네. 과천시 다음으로 우리 왕시가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했는데 우리 왕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보완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궁금한 게 그린벨트는 뭐 혼자 풀고 싶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도지사나 뭐 저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랑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네. 출신이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국토교통부의 인맥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많이 아니까는 네. 가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단을 잘 설득을 시키고 네. 그 중간에 또 경기도 관계자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항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민선 5기, 6기 하고 한 번 건너뛰고 지금 8기 시작을 네.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임 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지가 않은데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의왕 시민들이 다시 불러주신 이유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께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난 4년 전에 2018년도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많은 이제 일에 대한 성과도 냈었고 또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이제 정치적인 경쟁자로 생각했던 국회의원이 아, 네. 저를 이제 모함해가지고 경선도 못하게 공천에서 그 말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 부름을 받아서 다시 왔는데 요즘은 뭘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왕시는 이제 네. 역동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네.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 향후 8년 뒤 2030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인구가 16만 명 난집되는데 네. 25만 명의 이제 수도권의 중견 도시로 만들려고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의왕시가 이제 좀 아쉽게도 지하철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오랜 이제 수건 사업인데 네. 지금 현재 인도권 동탄선 복선전철 그리고 시흥 올고대에서 판교간 복선전철, 네. GTX 신호선 이 세 개의 이제 전철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사업도 잘 추스려 가지고 앞으로 한 6년 뒤에는 지하철이 모두가 다 완공이 되면은 우리 왕시의 현재 한 개뿐인데 그때 당시 그때만 하면은 한 6개, 5개 정도 네.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6년 뒤, 8년 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도 또 하시겠다는 말씀인 그 거네요. 기반을 잘 만들어 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얘기 앞서 했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중점 네.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의왕시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뭐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탄소 중립은 정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방 정부든 아니면 국가든 이렇게 이 공이 네. 서로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아주 그런 시급한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동안에 이런 개발 사업 하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네.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상가, 호수, 하천 네. 이런 공원들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잘 살리면서 사람과 자연이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도시 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그다음 옥상에 이제 그 공원을 또 조성을 하고 네. 이런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은 매달 한 번씩 이제 두 발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두 발로 대회. 두 발로 이제 걷는 이제 네네. 걷기 대회를 하는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이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이제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실천 운동입니다. 두 발로 대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이제 의식을 이제 심어드리고 이제 전기차를 시급하니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기차 이제 충전 시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들 보급하려고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령 의왕시에서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그걸- 전기차가 이제 그 작년하고 금년도 비교해 보니까는 네. 거의 보조금을 이제 뭐 주는 거 보면 네네. 거의 2배가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불편한 게 이제 충전소 네. 시설이 이제 부족하니까는 충전 시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단지 그리고 공공 시설 네. 이런 데 이제 전방위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 개발, 뭐 자연과 인간의 공존 말은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네.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뭐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네. 나가야만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따로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들 노력하면은 네. 과학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처럼 네, 그렇습니다.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고향인 보성을 포함해서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 문제가 좀 네. 심각한데 의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뭐 인구가 늘고 있나요? 아니면 유출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네, 되나요? 지금 그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막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은 31개 시군이 있는데 네. 어떤 시는 인구가 늘고 어떤 시는 정체되고 있고 어떤 시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 의왕시 주변에 뭐 안양이라든가 뭐 군포 뭐 이렇게 이제 광명이라든가 부천 이런 도시들은 인구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건?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네.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면은 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확 몰려들고 그다음 구도심의 경우는 또 인구가 또 세락하고 빠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왕시도 이제 도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늘고 있고 기존 도심을 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인구가 또 이제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서울만 해도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 거주하는 인구가 빠져서 다음 총선 때는 중구 선거구가 뭐 없어진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의왕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그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왕시는 일단 이제 수도권 중심 도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유성 도시거든요. 그래서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도시 개발을 해놓으면은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가 베드타운이 되면 안 되니까는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산업단지도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도시 지원 시설 부지에 거기 직산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저 지방 소멸 위기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전남 포함해서 네. 지방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인구 뭐 감소 지방 소멸 이거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총론적으로. 네. 제가 이제 보성이 고향인데 네. 보성 네. 가보면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니까는 집이 다 폐허가 되고 네. 젊은 사람들은 뭐 강주라든가 수도권은 다 빠져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성의 이제 인구 통계를 봤더니 한 20년 전에는 6만 1,000명이 있는데 네. 지금은 3만 8,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20년 사이에 40% 이상이 빠진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네. 이것은 어떤 정권이라든가 어떤 정파를 떠나서 이 보편적인 가치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특히 잘했던 그 정책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 중에서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나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업도시로서는 원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좀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연속성을 갖고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단절이 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또 경쟁력을 갖고 특히 이제 군 단위의 이제 그런 이제 네. 그런 이제 그 지역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광 자원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네. 그래서 끌어들이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봅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됐긴 했는데 혹시 당부하거나 미처 뭐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수도권에는
호남 출신의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구청장들 그리고 경기도의 시장 군수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호남 출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호남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호남인의 어떤 자긍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남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긍심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호남 분들이 더 이렇게 자긍심 갖고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남 분들, 우리 호남이 더욱더 힘내서 앞으로 4차 산업에서 호남만의 특색이 있는 어떤 발전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멀리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재밌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성재 의왕시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